안녕하세요. 제 나이 37, 4년 전 치킨집을 창업했다가 지금은 2억 5천만 원의 빚을 안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킨 가게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간판은 새로운 주인의 것이 되었고 저에게 남은 것은 무거운 빚과 무너진 자존심뿐입니다. 처음 치킨집을 시작할 때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체를 갖게 되는구나. 제 가게 앞에 처음 간판이 걸리던 날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설렘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저는 창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든 무모한 도전자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어떻게 치킨집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게를 열고 운영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실패담이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해 10년 동안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습니다. 연봉도 평균 이상으로 받았고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회사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이 지루해졌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에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가 음식점을 창업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월급쟁이로 평생 살 거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점점 나도 내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였고 아내와 함께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가정 경제는 온전히 제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쌓은 경험, 사람 대하는 능력, 그리고 성실함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설득했고 우리는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치킨집이었을까요? 저는 여러 아이템을 검토했습니다. 커피숍, 분식점, 한식당 등을 고려했지만 결국 치킨집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치킨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둘째,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셋째, 주변에서 치킨집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넷째,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면 본사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보자도 시작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프랜차이즈를 알아본 끝에 저는 중견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전국에 300개 정도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맹비는 2천만 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퇴직금 3천만 원과 부모님께 빌린 2천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 5천만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와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적합한 위치를 찾았고 결국 서울 외곽의 신도시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세는 250만 원,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이 위치가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어 잠재 고객이 충분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본사 기준에 맞춰 가게를 꾸미는 데만 한 달이 걸렸고 그동안 저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치킨 조리법과 매장 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오픈하는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픈 첫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준비해준 오픈 행사 현수막을 걸고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축하해주러 왔고 동네 주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첫날 매출은 150만 원 정도였고
첫 주 동안은 하루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말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이벤트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하루 평균 8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60만 원대로 떨어졌고 세 번째 달에는 5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하루 평균 100만 원의 매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월세 250만 원, 재료비 약 400만 원, 직원 2명의 인건비 3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로열티 60만 원 등 고정 지출만 해도 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월 매출은 1,500만 원 정도에 그쳤고 결국 세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SNS 마케팅을 시작했으며 배달 앱에 광고도 게재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6개월 후 제 가게 근처에 같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매장이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상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은 더욱 하락했고 점점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개인 저축을 털어 적자를 메웠지만 곧 그마저도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 운영 자금을 마련했고 이것이 빚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업 1년 차가 끝날 무렵 저는 이미 5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우리는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며 가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개업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매장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물론 배달 주문은 증가했지만 배달 앱 수수료가 높아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료비 인상,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운영 비용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아내와 함께 직접 일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세 체납이 시작되었고 재료 공급업체에도 외상이 쌓였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대금도 밀렸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그만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리금을 받기 위해 양도 광고를 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시장도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3개월 동안 가게는 비어 있었고 그동안에도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마침내 1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되었지만 그 금액은 제가 투자한 1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저에게 남은 것은 2억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1억 원, 카드 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빌린 2천만 원, 지인들에게 빌린 3천만 원, 그리고 미납된 월세와 공과금, 재료비 등 5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저는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경력이 단절된 37살의 실패한 사업가를 채용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배달기사, 공장 노동자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심리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후회에 시달렸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들은 예전처럼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창업할 때는 대단하다며 축하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예상했던 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창업에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경험 없이 시작했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했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상권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말만 믿고 입지를 선정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셋째, 자금 계획이 부실했습니다. 최소 2년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없이 시작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넷째, 차별화 전략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치킨집이 즐비한 상황에서 저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제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과 준비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 사례만 보고 실패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도 없이 열정만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빚을 모두 갚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시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업종에서의 경험, 충분한 자금,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지지와 이해도 중요합니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모한 도전은 피하세요. 저처럼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킨집 창업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창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성격은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성공 사례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첫 번째 설날을 기억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모두 휴업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손님은 단 2팀뿐이었고 매출은 고작 7만 원이었습니다.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명절을 보내며 처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힘든 기억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하루는 단 한 건의 주문도 없이 하루가 끝났습니다. 2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공간에서 아무런 수익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날이 몇 번 반복되자 우울증이 찾아왔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창업 실패 후 가장 괴로웠던 것은 가족들의 생활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세 아파트에서 월세 빌라로 이사해야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교육을 모두 그만두고 방과 후 교실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생각에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가끔은 그때 가게를 그만두지 않고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결정임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빚을 갚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고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고 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고 몇몇 친구들은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앱 회사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 사용했던 그 배달 앱입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취업 시장에 나오니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았고 이력서 작성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대를 앞둔 나이에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창업 실패 후 또 다른 어려움은 정신적 건강 문제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고 한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직도 갑자기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돈이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 건강,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훨씬 어려워졌지만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커진 것 같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다시 창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충분한 경험과 자본,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갖추어진다면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저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맹신한 것입니다. 본사는 초기 교육과 시스템 구축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로열티만 꼬박꼬박 가져갔을 뿐 매출 하락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라는 틀에 갇혀 메뉴나 마케팅을 자유롭게 시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손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도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5년 장기 계약의 중도의 지시 위약금 조항까지 있어서 가게를 정리할 때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1, 2년 단기 계약으로 시작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여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창업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이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매장 유지비는 그대로인데 손님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는 빠르게 배달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달 경쟁력이 높은 다른 치킨집들의 고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가게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안정성과 인지도라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반면 개인 가게는 리스크가 크지만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 쉽고 비용 구조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성향에는 개인 가게가 더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놓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상권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가게를 연 지역은 초기에는 성장하는 신도시였지만 2년 차부터 인근에 더 큰 상업지구가 개발되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본사나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장기적인 변화를 알려주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석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치킨 사업의 특성상 재료비 관리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닭 가격은 계절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고 식용유와 같은 부재료도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상 메뉴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재료비 상승은 고스란히 제 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모든 식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한 달 내내 일해도 적자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력 관리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는데 이직률이 높아 교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아내와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휴일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로가 건강 악화로 이어졌고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업 기간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결정 중 하나는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초기부터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철수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계속 버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해 더 큰 손실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금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초기 투자금 외에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고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외식업은 보통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1,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을 버틸 만한 자금 없이 시작했습니다. 창업 자금의 최소 30%는 운영 자금으로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창업 경험은 저를 경제적으로는 무너뜨렸지만 인생의 교훈으로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사업의 현실, 자금 관리의 중요성, 위험 분산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런 교훈이 제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는 바닥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을 겪었기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빚을 갚는 과정은 길고 힘들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그때 가게에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이 생각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치킨을 사가던 회사원,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찾아오던 주부, 늦은 밤 퇴근길에 맥주와 함께 치킨을 즐기던 청년.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그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가끔은 그 동네를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치킨집이 들어섰더군요. 새로운 간판, 새로운 메뉴, 새로운 주인. 처음에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제 치킨집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실패한 창업 경험은 제 인생의 큰 굴곡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제 이야기를 널리 알려 비슷한 꿈을 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제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가끔 창업 준비생들의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창업이 실패한 지금,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37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 뿐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더 현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이라는 딱지가 주는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제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니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이후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은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긴 터널이지만 끝에는 분명 빛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창업 실패 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삶과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빚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지난 4년간의 치킨집 운영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돈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어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교훈입니다. 창업에 실패한 후 저는 한동안 자책과 후회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과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창업에 실패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한 성공 환상만 가지고 뛰어든 사업은 처음부터 위태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이런 쓴 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왜 이사했어요? 예전 집이 더 좋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실수를 해서 그래. 하지만 곧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아요, 아빠. 저는 지금 집도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지탱해 주었고 정신적으로 무너진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경험을 한 거야.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단골 손님이 생겼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고 칭찬해 주실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한 지역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들러 간식을 사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어려움이 잠시 잊혀지곤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의 진실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가게를 열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어려워졌을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은 몇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그다지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진심 어린 도움을 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창업 실패 후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자존감의 중요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성취를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빚이 있어도 자존감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실패 이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저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벌기, 월세 밀리지 않기, 아들 학원비 마련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큰 성공보다는 작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 맞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창업 실패를 겪은 후 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카페를 하다 실패했고 또 어떤 분은 편의점을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었고 때로는 실용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창업 실패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재기를 위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자라는 이름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실패도 일종의 자산이니까요. 창업 실패 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나이가 있는데 다시 취직이 될까? 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직 활동을 해보니 생각만큼 암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좋은 조건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경력과 경험을 인정해주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겪었던 창업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저를 여전히 믿어준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저를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용기 있게 도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지지가 있기에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창업 실패 이후 저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이라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제가 겪은 실패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치관,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너무 물질적 성공에만 집착했으니까요. 코로나19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지만 주변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더 큰 타격을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가게들을 보면서 위기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빠르게 배달로 전환하고 메뉴를 간소화하고 비용 구조를 유연하게 관리한 가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창업 실패 이후 저는 지금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여유를, 많은 소유보다는 적은 것으로 누리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월세집에서 사는 지금이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도 부자 되기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길고 지루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채무액을 볼 때마다 작은 승리의 기쁨을 느낍니다. 아마도 5년 후 모든 빚을 청산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갑니다. 창업 실패 이후 저는 경제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창업할 때는 기본적인 회계나 세무 지식도 없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재무제표를 읽고 세금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만약 다시 창업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경영 지식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제 가게에 배달을 오던 그 라이더들과 이제는 동료가 된 셈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도로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음식점의 영업 방식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에도 좋아서 예전에 비해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가끔은 과거 치킨집을 할 때 저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기에 항상 격려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작은 인사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창업 실패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실패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사업 실패는 개인의 무능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 경험이 언젠가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가끔은 지인들로부터 창업 말고 다른 재테크 방법은 없었어?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더 안전하지 않았겠냐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선택지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실패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창업을 통해 배운 것들은 어떤 투자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교훈이었으니까요. 창업 실패 후 한동안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전에는 돈, 명예, 인정 같은 것들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안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변화시킨 것은 우연히 참가하게 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매월 한 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이 제 삶에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창업 실패 이후 저는 시간의 소중함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는 연중무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창업이 맞고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 생활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정을 원하면서도 모험적인 창업을 선택했기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너졌지만 조금씩 일어나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치킨집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가 안전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프랜차이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시스템은 장점이었지만 높은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로열티 부담은 큰 단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사의 지원이 생각보다 미미했고 오히려 여러 제약만 많았습니다. 가끔은 그때 치킨집 대신 다른 업종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치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로서의 준비와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선택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창업 실패 후 저는 작은 성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큰 성공만을 꿈꾸며 현실적인 단계를 간과했지만 이제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거리를 지나다 치킨집들을 보면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사장님들이 떠오릅니다. 내부의 어려움을 알기에 그분들의 노고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처 치킨집에 들러 한 마리를 사 먹으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가끔은 제 아들이 커서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해 줄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저는 도전해봐,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렴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실패의 교훈을 공유하여 더 현명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창업 실패 이후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 중 하나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과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지식이 다음 도전에서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실패담이 창업을 꿈꾸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